이제는 대놓고 이재명 책임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실, 이걸 방관하는 윤석열, 모두가 국민들의 적 아니겠습니까? 특활비가 줄어드니 해외 순방에 못 나가게 생겼다고 김건희가 화라도 냅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체 국민들하고 관련된 예산도 아닌데 정부 여당이 왜 나서서 이러냐는 겁니다. 이런 납득하기 힘든 처사들,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고요.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놓고 모든 책임을 야당한테 돌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잘못해서 생긴 일들을 앞으로 모두 야당한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겠다는 건데 얼마나 치졸합니까? 겨우 그런 그릇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야당이 예산결산특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기관 예산이 깎여서 마약 수사 같은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했습니다. 네,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들이 강행 처리되고 탄핵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장 탄핵 관련입니다.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 바로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최재 감사원장을 지명한 이유입니다.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검사,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 탄핵 관련입니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돼 처리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릅니다.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릅니다. 명백한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입니다.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입니다.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해서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확신으로 끝나는 국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부정비리 의혹들이 날마다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을 모든 국민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던 대국민 담화에서 제2의 개사과를 하며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배신감만 안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휘둘렀습니다. 취임 2년 6개월 동안 25번째 거부권 남발,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악의 기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위해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대학 교수들은 비롯해서 문인과 종교계 인사들까지 김건희 특검 수용과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 수십만 명이 한 달 넘게 광장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진영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계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엄중한 시국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는 시금석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라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2025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경제 기관들이 내년과 후년 모두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긴급 처방으로 2달 연속 금리를 내렸는데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 재정, 확장 재정 정책은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 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특경비 같은 불효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 심사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 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 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아리백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 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 국민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중 총 수입 0.3조와 총 지출 4.1조를 감액한 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4조를 감액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5조 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 8천억 원이나 편성했습니다.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 예산을 무려 24조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할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새 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성장 전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 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초부자 감세를 위해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 여당의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최혜병 국정조사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국정조사 특위위원 명단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혜병 국정조사에서는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유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 대통령실, 국방부, 해군본부, 해병대 사령부, 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사항,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과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의 직권 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 등을 우선 규명할 방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민생은 물론이고 내년 경제 상황이나 외교 안보 상황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